제13강 북한 비핵화 분석과 전망 제2부 필자는 북한 비핵화 분석과 전망 제2부에서 협상 과정을 제1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미북 정상 만남을 제1라운드로 그 이후를 제2라운드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제1라운드 제1차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을 모시고 판문점 미북 정상이 만난 동안 진행 과정은 무엇인지를 원칙론, 교훈론, 창의론에 의해서 들여다보고 분석하자.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 북한 비핵화의 합의문을 5개 항목으로 작성 합의했다. 1. 한반도의 평화체제 건설에 관한 의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면밀하며 진실성 있는 의견 교환. 2.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약속하였고 김정은은 단호하고 확고하게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였다. 3.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하여 완전한 평화 구축에 대해서 북미 정상이 공식적으로 합의하였다. 4. 북한이 미국의 북미 정상회담 의제로 요청하였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남북 간에 2018년에 체결된 4.27 판문점 선언 구체적 실현을 취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으로 함축됐다. 5. 북미는 전쟁 포로와 전시 행방 불명자에 대한 유해 발굴과 신원 기획인자 이미 확인된 사람에 대한 즉각적인 유해 송환을 합의하였다. 6. 북한과 미국 양국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을 향한 염원에 부합하면서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하였다. 싱가포르 회담 합의문에서 비핵화는 4가지 합의 사항 중 3번째로 밀렸다. 첫째가 양국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해 나간다고였고, 둘째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였다. 첫째와 둘째 항목이 사실상 상호 불가침 약속이었던 셈이다. 싱가포르 회담 전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교훈내에서 뒤집어 보면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리비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장치 마련에 방점을 둬왔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4월 6일 네바다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공화당 유태인 연합회 연례 행사에서 북핵 협상 과정에서 일괄 탈결, 일괄 이행 원칙을 강조하면서 올바른 합의가 있어야 하고 과거 실수, 교훈론은 반복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바른 합의는 2개의 요구사항과 3개의 보상책이 있다. 첫 번째 요구는 비핵화로 1. 비핵화의 정의 2. 동결 조치 3. 신고 및 검증 조치 세부 항목. 두 번째 요구는 북한 내 미군 병사 유골에 대한 발굴 작업을 개시와 북한이 이 두 번째 요구를 수행할 경우 보상책으로 1. 한국전쟁 종전선언 2.
북미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했을 전제와 3. 대북 경제 지원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했을 때라는 전제를 달았다. 여기서 제2항에 두 정상 간의 북한의 체제 보장과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약속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머문 상태이다. 왜? 양쪽에서 동상이몽을 하고 있고 기본적인 개념도 다르기 때문이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체제를 풀어 정상적인 국가 경영에 참여를 원하고 미국은 북한의 FFVD에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를 원하는데 북한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전술 무기와 미군 철수를 원하는데 개념의 차이에서 온다. 그럼 여기서 비핵화 개념의 차이를 들여다보자. 북한 비핵화의 개념. 북미가 비핵화 개념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상태에서 설령 대화가 일부 보고된다 해도 이미 있는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왜? 비핵화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북미가 합의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의 비핵화임을 명백히 해야 한다. 그간 국제사회가 북한에 요구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같느냐고를 놓고 논란이 있어 왔다. 비핵화의 개념은 위키백과에 의하면 핵무기를 폐기하는 의미로 핵 확산에 반대 의미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비핵화로 명성을 얻은 북한의 비핵화는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2단계까지 진행되었다가 무산된 바 있고 되돌릴 수 없는 폐기 직전에 무산됐다. 미국이 주장하는 북한 비핵화의 개념은 유엔이 규정한 비핵화의 정의에 합의하는 것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하고 현존하는 모든 여타 대량 살상 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북한에 요구하는 것이다.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은 북한 비핵화 해법으로 제시된 또 다른 개념이다. 헤더 나윗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2017년 7월 2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해외 순방 관련 성명에서 폼페오 장관이 7월 5일부터 7일 평양 방문에 이어 7월 내지 8일 일본 동경에서 한국, 일본 리더와 만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VD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이전까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조지 부시 행정부 1기 때 수립된 북핵 해결의 원칙인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ism이었다.
여기에 앞서 말한 대로 본표 장관은 2018년 5월 취임 이후 취임사를 통해 PPVD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후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CD Complete Denuclearization가 공동성명에 명시된 바 있다. 2019년 6월 말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하면서 백악관이 5월 17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긴밀한 조율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평화체제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의 공식적인 개념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FVD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 해제를 막연하는 일괄 타결식 빅딜이고 비핵화의 범위는 핵연료 사이클의 모든 영역을 제거와 대량殺伤 무기, WMD 및 생화학 무기 제거에 대한 완전하게 약속한 것을 포함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 노딜에 스몰딜을 포함한 세 개안을 갖고 하노이에 갔지만 영변 플러스 요구에 묵묵부답인 북측 태도에 노딜을 최종 결정한 것이다. 반면에 북한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3월 10일 미북 두 나라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처음 언급했고 비핵화 방식은 자신들이 주장해온 단계적, 동시적이라고 했다. 3월 11일 통일신보는 미국의 주장을 반대하면서 자기들이 주장한 두 나라 사이의 신뢰 조성과 단계적 해결 원칙에 따라 가장 현실적이며 통큰 보폭의 비핵화라고 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을 강조했다. 여기에 문정부는 같은 정상회담 설명에서 다른 방점을 두고 미국 발표엔 평화체제가 빠지고 청와대는 반역 문제, 나라별 사정 이해를 차원에서 비핵화 대상을 한반도와 평화체제 구축을 강조한 점이다. 이러한 개념의 혼선은 외교와 협상의 기초를 무시한 행위로 개선되어야 한다.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2019년 4월 23일 서울 그랜드 하얏 호텔에서 열린 아산 플래넘에서 핵무기 폐기를 포함하는 일괄 타결식 빅딜이 현 단계 미국이 요구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미국의 1차적 요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입각한 비핵화의 개념 정립이며 그것이 되면 실질적인 주고받기식 협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왜 개념 차이가 필요한가? 해답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원치 않는 국민은
없다. 북한 비핵화 개념에서 큰 틀의 그림을 그려가고 여러 당사자들의 입장을 조율해 용어 해석 간의 간극을 좁히고 인식과 해석의 차이를 불확실성 차원에서 줄여 명확한 해석을 제공하여 국내 합의와 국제 공조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명확한 비핵화의 개념의 정의는 외교와 협상에서 승리를 위한 최선의 무기인 이유에서이다. 반면에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 개념은 2018년 12월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의 핵위협, 즉 핵전력 자산의 한반도 전개 및 핵우산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여기서 조심히 들여다볼 점은 한미동맹을 북미 간의 협상 대상에 올리면 안 된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과 재래식 위협이 지속하는 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주한미군 주둔은 우리 안보에 필수적이다. 북한의 선의에 기대어 스스로 한미동맹을 허물어뜨리는 우는 범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북미 간의 비핵화 개념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백날 회담해도 소용이 없다. 한국이나 미국의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가 협상의 대상이며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의 대화와 협상은 없음을 분명히 해야 제3차 북미 회담을 기대할 수 있겠다. 비핵화의 개념에서 간극을 줄여 일치된 상황에서 로드맵의 최종적 목표를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으로 정하고 북미 양 지도자들이 톱다운 방식의 해법을 찾아 서로 무엇을 줄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원하는 핵 리스트 준비의 의지를 명확히 하고 미국은 제재 해제 준비의 의지를 창조론에 입각해서 내놓을 때가 됐다. 제1라운드에서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 무대에 입장하면서 젊은 독재자로 등장하고 시간을 벌면서 핵무기 소형화의 목적을 달성했고 트럼프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없어 미국 위협이 없는 것이 자신의 업적이라고 자평하는 것이다. 젊은 독재자와 변덕 전략을 사용하는 정책 결정자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북한 비핵화를 이용하고 있다고 본다. 북한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12기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7월 25일 보도했다. 션 대통령과 김정은이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할 것에 희망을 줬지만 미 띵탱크 스팀슨 센터의 제니 타운 연구원은 영변 핵시설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핵무기 12기를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 확보를 했다고 보고했다. 요약하자면 제1라운드 지난 2월 결렬된 하노이 회담 당시 미국 협상팀이 취했던 동시적 병행적 접근법으로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일괄 타결 빅딜론으로 강경해졌던 입장이 유연해진 협상 모드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비핵화 협상 의지가 바꾼 것은 아니다. 제1라운드의 의제도 WMD 동결, 비핵화 개념, 로드맵으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각 합의사항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평화체제 정착과 북미 관계 개선 항목도 추진하면서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고려했던 교훈이 있다. 하노이 취함하의 교훈론을 반복될 것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세 가지 새로운 계산법을 등가성, 공정성, 단계성으로 최근 북한 외무성 담화에서 비춘 것 같다. 1. 새로운 계산법의 출발 지점에 대한 정지 작업으로 한미 합동 군사 연습 중단을 자신의 핵미사일 활동 중단과 등가성, 상응성, 동시 행동을 강하게 인식시켜 본 협상 테이블에 다시 올리지 않고 그 이상의 등가성이 보장된 내용들을 교환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량 살상 무기 WMD의 동결 폐기에 상응하는 완전 보장의 리스트를 염두에 둔 계산법일 수 있다. 2. 북한의 새로운 계산법의 핵심은 공정성에 둔 것 같다. 지난 1라운드에서 배운 교훈론은 미국이 북미 협상을 북한의 비핵화 의무와 이에 대한 보장이란 불공정한 관점에서 추진했다는 것이다. 제2라운드에서는 양측 모두 의무만 공정성 측면에서 교환하는 공정한 협상 프레임을 만들어 보상과 약점을 잡으면서 포괄적 비핵화와 포괄적 안전보장을 교환하는 계산법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3. 북한의 새로운 계산법은 북한식 단계성으로 동시적, 단계적 접근으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것으로 서로 가능한 수준에서 상응하는 조치들을 교환하는 협상안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단계적, 병행적 접근과는 일정 부분 결이 다른 것으로 비핵화와 안전보장에 대한 포괄적, 정치적 확약을 하되 이행은 단계적으로 합의 실천에 가자는 의미다. 요약하면 북한의 새로운 계산법은 등가성, 공정성, 단계성이 적절히 반영되는 것으로 북한이 WMD를 입구에서 동결하면 미국은 대북 정책의 포괄적 중단, 비핵화 범주 로드맵 설정에 상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범주와 로드맵 제시, 영변 폐기 조치에 상응하는 실질적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첫 상조치의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다. 무엇을 말하나? 북한의 실무 협상의 회의론보다 협상 후에서 타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셈법이 다르고 근본적인 인식도 여전해 비핵화 라운드 2라운드도 상당히 난항이 예상된다. 북한은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더라도 바텀업 방식, 실무 협상, 정상회담을 뛰어넘는, 즉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 등이 반영되는 양국의 정상 간 톱다운 방식 협상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문점 회동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는데 일각에서는
북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비롯 지난 2월 하노이 담판에서 막판 합의 단계까지 간 것으로 알려진 비핵화 규모와 깊이 등에 대한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날 깜짝 회동을 통해 당장 주고받을 비핵화 카드를 확정하기보다는 포괄적 수준에서 양측 간 비핵화 수준과 깊이에 대한 서로의 인식을 재확인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는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2019년 2월 30일 남북 군사 경계선을 넘어 북쪽 땅을 밟은 드라마틱 엔카운터 내지 퍼포먼스와 53분간의 미북 정상회담 아닌 정상 간 만남이라는 사상 초유의 리얼리티 쇼가 막을 내리고 2달이 지나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6.25 정전협정으로 그어진 군사 분계선을 문명의 산, Line of Civilization, 즉 전체주의적 야만으로부터 자유세계의 문명을 지켜내던 전쟁이 치러진 현장으로 평화와 전쟁, 풍요와 타락, 덕과 복정, 희망과 절망의 운명의 선이라고 2017년 11월 8일 대한민국 국회 연설에서 밝힌 바 있다. 놀라움과 흥분이 가라앉는 지금 냉정히 따져보면 북한 비핵화는 제1라운드 2년 전과 비교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7월 중순 열릴 것이라고 얘기했던 제1라운드 실무회담에서 쉽사리 풀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 제2라운드를 분석해보자. 북미 실무 협상이 여전히 오류무중이다.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에서 약속한 2, 3주가 지났다. 이 와중에 북한 외무성은 8월 예정인 한미 합동군사 연습 동맹 19-2를 문제 삼아 실무협상 재개와 연기할 의사를 밝혀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 곧바로 실무협상 재개가 어려워지면서 북한의 대화 의지가 없는 것 같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연말에나 재개가 가능하다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과연 그럴까? 북한은 6.30 판문점 북미 회동을 북미의 불미스러운 관계를 끝장내고 조선 반대의 긴장 완화를 완화해 나가는 데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극적인 사변으로 평가하면서 사실상 종정선언에 가까운 의미로 평가하면서 커다란 만족과 건설적인 해법을 찾자고 했다. 무엇을 말하나? 대화도 하고 타결 의사도 표한 것 같다. 북한의 새로운 계산법은 제1라운드에서 협상할 강한 의지는 표출하고 있지만 김정은의 체제 보장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 입구에 들어가는 것을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미군 일괄적 비핵화와 빅딜이라는 기존 원칙론에서 한 발 물러섰지만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백악관으로 초대한 만큼 3차 정상회담은 북미 간 실무급 회의를 거쳐 포괄적인 비핵화 수준과 대북 제재 완화 규모 등을 놓고 어느 정도 합의를 본 다음 머지않은 시점 개최 정상 간 톱다운 방식으로 담판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J-라운드 북한 비핵화 협상의 주안점은 향후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강론적인 부분, 즉 실무회담에서 얼마나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 하노이 수준을 뛰어넘느냐에 달렸다. 북한의 비핵화는 1. 현재의 모라토리엄 2. 동결 3. 북미 간 신뢰 회복 후 완전한 폐기의 로드맵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실무 협상의 의제는 WMD 동결과 비핵화 개념, 비핵화 로드맵이 될 것이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세오스가 7월 2일 비건 특별대표가 8월 30일 한국에서 워싱턴 DC로 돌아오는 폼페오 장관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보를 전제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한 동결이라며 생산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한 비핵화, complete denuclearization이라는 목표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미 정부는 동결과 비핵화 최종 상태에 대한 개념을 원하며 그 속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길로 가는 로드맵에 대해 협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북한과 비핵화 최종 상태의 목표 지점을 향해 확인하고 비핵화로 가는 입구로서 WMD 동결을 합의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목표로 가는 과정에서 주고받기, give and take를 할 여지가 있음을 여러 차례 시사했고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했다고 해서 미국 정부는 제재를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말은 J-라운드와 달리 앞으로 열릴 북미 실무협상팀에서 북한 비핵화의 첫 단계로 영변 핵시설을 전면 폐기하고 전체 대량 살상 무기 WMD 프로그램을 동결하면 미국이 민생 분야에 해당하는 석탄, 섬유, 수출 관련 대북 제재를 유예하고 북미 간 연락사무소 개설, 평화선언 등을 제공하는 안을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얘기를 흘리고 있다. 그러나 스티븐 비건은 7월 11일 잘못된 보도라고 부인하면서 미국은 J-라운드 싱가포르 성명에 명시된 완전한 비핵화를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비핵화 최종 목표 설정은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 핵장거리 미사일과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 WMD의 폐기로 재정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미국은 비핵화 초기 조치나 북미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구축 관련 합의로 나아갈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은 협상의 성패가 최종 목표 설정 여부에 달린 셈이다. 다만 북한이 미국안을 수행할 경우 미국은 보상 조치 수준을 높여 북한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대북 제재 완화를 상응 조치로 내놓을 것이라고 분석된다. 이유는 제2라운드 과정에서 핵심과 범주를 구체화해서 미국 내 여론의 부실한 합의라는 비판을 피하는 데 또 한몫을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 최종 목표 설정이 없을 경우 비핵화를 단계별로 쪼개서 접근하며 실패할 경우 과거 30년간 다른 북한 비핵화의 교훈론에서 볼 수 있고 북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김정은이 직접 WMD 폐기를 국제사회에 공표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 협상 이탈의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점에서이다. 계략적으로 미국은 비핵화 전에는 제재 완화에 관심이 없다면서 다른 방식으로 북한에 유연해질 의향을 나타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예를 들면 비건의 유연한 접근책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는 동안 양보할 수 있는 건들은 인도적 지원, 인적 대화 확대와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유연 접근책은 그간 2월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강경파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하는 WMD 폐기를 일괄 타결하는 빅딜보다는 유연한 점진적 접근법이라고 분석된다.